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오늘도 이런 순환 메타가 진행 중이고 현재 수준에서는 17, 18년도에 상장된 코인들이 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외적으로는 마로는 이 업비트에서 나스닥 상장 기대감을 품고 있고 메탈 코인, 이 메탈은 메탈페이가 미국에 OCC 은행업 허가 신청을 냈었죠. 그리고 워싱턴주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스와이프의 경우에는 스와이프 스펜드 인수로 인해서 잠깐 빔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이 중에 몇 개는 오늘 다뤄드릴 예정이며 나머지 소식들은 이틀 뒤면은 이제 4월의 시작이니까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식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 이슈로는 지금까지 3월의 상장 이슈가 그랬습니다. 쿠팡의 나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총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혜를 받은 코인이 업비트에서 따지자면 야놀자의 밀크 코인에 이어서 오늘 두나무의 마로 코인이 되겠습니다. 마로 코인의 옛 이름은 참고로 TTC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경우에는 마로, TTC와 루나를 들고 있었고 이 중 셀프 상장 논란으로 인해서 루나의 경우에는 전량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로, TTC만 보유 중이고요. 보유 개수는 약 2천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마로가 왜 오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회사의 지분격, 그러니까 두나무의 지분격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마로 코인을 어느 정도 들고 있으니까 두나무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오르는 게 맞다라고 취급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로 코인의 경우에는 이 3월에 진행된 주식 형태의 펌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식 형태라는 것은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 잡주가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3월달은 정말 코인장이라기보다 주식장 같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왔던 장과는 정말 다른 장이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재미도 있었긴 하지만 이 펌핑이 나오는 패턴이 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형태는 4월에도 이 다음 달에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에도 조금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로 코인에 이어서 메탈 코인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이 메탈 펌핑의 요인으로는 이 메탈페이의 OCC 신청, 즉 공식적인 암호화폐 은행장, 은행헌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은행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은행장 신청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 메탈페이가 앞으로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인 FDIC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 이렇게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OCC 또한 굉장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정도 블록체인 은행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시선이 강합니다. 이 FDIC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에 신청을 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호재인 OCC가 반영이 되었으니까 예정되어 있는 두 가지 소식들을 잘 생각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온 마로 코인과 메탈 코인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소식부터는 당장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소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헤드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린 헤드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Q1이 쿼터 1, 그러니까 첫 번째 분기입니다. 그리고 이 Q1의 마지막에 이 NFT 데모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29일부터 현재까지 30% 상승이 진행이 되었었고 현재는 좀 조정을 받아서 45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을 차트를 따로 보신다면 이미 차트가 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이 NFT라는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업데이트가 상당한 상승량을 가져올 것인 건 분명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와 별개로 만약 미뤄진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좀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익절한 상태고요. 당장 내일인 31일자로 고민을 해보시고 청산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최근 업데이트 지원으로 인한 하락한 코인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타퓨엘이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4월부터 준비해야 될 이슈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IOTA, 아이오타죠. 이 아이오타에 관한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 아이오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한데 최근 DID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DID가 뜨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원 증명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DID가 적용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코인이 정부화 사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DID의 코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메디블록, 메타디움, 밀크, 아이콘, 람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아이오타로 정리가 되는데 이 아이오타가 이번 달 미국에서 파트너와 논의 중이다라고 알렸고, 참고로 이 아이오타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독일에서 바이러스 예방접종 여건이라고 하는 이 간단하게 말해서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것을 체크하는 기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건 증명을 독일과 계약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이오타라는 이름 대신에 이 유버치를 통해서 IBM과 연결이 되고 이 IBM은 독일에서 백신 증명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이번 달에 이 정부를 포함한 미국 파트너들과 이 신원 증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리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아이오타의 경우에는 이 정부 단위로 사업을 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날짜는 적혀 있지 않으니까 제가 해당 내용 업데이트 되면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디엑스가 오늘자로 병합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 측에서는 곧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요. 스펜드 코인 또한 같은 날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홀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야바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또한 아마 좀 살 떨리실 거예요. 아니면 재밌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겠죠. 이게 뭐 아니면 도 아닌 게임에서 제가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별개로 이 병합돼서 나오는 코인들, 그러니까 펀디엑스가 1000대 1로 교환돼서 나오고 스파크 토큰이 스펜드 코인 1000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오는 코인들 펀디엑스와 스파크 토큰은 4월에 들어가셔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병합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 펀디엑스나 스파크 토큰의 경우에는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은 오버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가격이 덤핑된 이후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병합조차 거래소 측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병합을 시작했다고 알렸고요. 거래소 측에서는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공식적으로 오늘자로 병합을 시작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덤핑이 된 이후에 좀 며칠 뒤에 들어갈 코인으로는 이러한 코인들도 있고,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는 nem에서 에어드랍된 심볼 코인 또한 정말 덤핑된 이후에는 차트가 좋게 그려질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심볼 코인이 입출금이 풀리고 가격이 덤핑될 예정이니까 4월 말쯤에는 제가 심볼 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칠리즈 뉴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칠리즈 PFL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 펜 토큰을 다시 출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 토큰 출시 날짜로는 3월 31일이 되겠고, 정확한 시간으로는 아시아 홍콩 표준시로 11시, 오후 11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자정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칠리즈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지만 내일 일어나서 차트 보시다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차트를 잘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길 권고드리고요. 지금 차트에 변동이 없다는 건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시끄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그때부터 매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우리가 첫 번째 타자가 될 이유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내용입니다. 이 샌드박스는 오늘자 3월 30일부터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 베타라는 것을 업데이트 소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촬영 시간이 30일 자정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 하루나 이틀 뒤에 본격적인 시작을 했다라고 알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시로 등장하게 된다면 상승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매집 중이라는 것은 좀 차트를 키셔서 샌드박스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같은 가격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아닌 31일과 4월 1일 이렇게 이틀 동안 잘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당장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가를 정말 짧게 잡고 매매하시라고 권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아직 미뤄진다 라는 소식도 없고 공시 자체를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암호화폐 전체 대금 중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 이것을 퍼센트, 여기 오른쪽에 적혀져 있죠. 퍼센트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지금 현재가 약 61% 정도가 되니까 이 전체에서 비트가 61%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이 하락한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대금이 다른 쪽으로 돈이 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테더나 알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니까 알트는 오른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알트코인까지도 하락하기도 합니다. 비트를 팔고 테더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경우를 제외했을 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테더로 돌리지 않은 경우에는 알트 상승은 무조건 유효하고 알트 시즌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인 57%와 62% 구간에 유효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알트 상승이 무조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제가 노란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 위로는 이 62%에서 59.5%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잡코인들의 상승이 유효하고, 이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메이저 알트들로 순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메이저 알트의 반등이 진행된다, 상승이 진행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 자체가 1월부터 계속 하락세에 있지만 이 2월부터 어느 정도 한계점을 맞은 뒤에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3월부터 메이저가 아닌 거의 잡코인의 장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순환이 안 되면서 잡코인들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이저 코인 다들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메이저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가치에 대한 생각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4월에는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메이저 쪽으로도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내려간다면 4월에 메이저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서 현재 포트폴리오에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잡코인의 상승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의 반등도 유효하고 상승도 유효하고, 이와 동시에 잡코인의 상승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전반에 보여드린 이 메타와 관련된 코인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항상 평경장방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예고 드린 대로 잠시 입장을 막아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